미국에서 투자,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01k, 403b, IRA, HSA 등의 다양한 은퇴 관련 계좌가 있고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계좌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할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 정보 커뮤니티인 보글헤드 사이트에서 은퇴 계좌 우선순위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직장을 처음 잡고 개인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은퇴 계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아무리 은퇴 자금 준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집수리, 자동차 수리를 하게 되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되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를 대처할 수 있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충분한 양의 비상금이 있을 시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의 비상금,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하실 분들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돈은 현금화하기 쉬운 은행 계좌, 그리고 벌금 없이 해약을 할 수 있는 CD 계좌 등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주가 401k, 403b 등의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여기에 매치를 해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매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까지 우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401k의 경우 대부분 회사는 내가 내는 돈의 반인 50% 정도를 매치를 해주고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는 100%까지 매치를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를 내었을 때 고용주가 여기에 반인 $250를 보태어 준다고 하면은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서 401k에 넣자마자 50%의 수익률이 나게 되는 것이므로 매치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회사가 직원들을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매치를 시작해 주거나 베스팅 시스템을 적용해서 매치해준 돈의 일부분만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매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퇴 금액이 불어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반드시 회사가 매치해 줄 수 있는 최대한 금액까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자율이 높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매치를 최대한 이끌어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는 빚, 론을 갚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지난달 밸런스를 다 갚지 못한 크레딧 카드나 가게에서 이용하는 스토어 카드 이외의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는 개인 빚이나 타이틀론, 페이데이 론이 해당됩니다. 크레딧 카드 빚 경우 매달 금액을 다 갚으면 이자가 쌓이지 않게 되지만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평균 16%라는 높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외에도 서브프라임 론 등을 제공하는 타이틀론, 페이데이 론 등을 이용해서 빚을 만들게 되었을 시 언뜻 보면은 금액 자체는 작지만 굉장히 높은 이율의 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이 높은 빚을 빨리빨리 갚음으로써 은퇴 계획을 하는데 걸림돌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HSA입니다. HSA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비교적 새로운 방식의 은퇴 계좌이지만 그 활용성이 높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세전 금액을 저축한 후에 이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HSA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병원비, 약값 등으로 썼을 때는 별도의 세금 없이 비용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병원비 아닌 목적으로 돈을 찾았을 때는 소득세를 내면서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저축할 때는 소득 공제를 받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트래디셔널 IRA, 병원비로 돈을 썼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로스 IRA, 그리고 은퇴 후에 돈을 찾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트래디셔널 IRA처럼 작동을 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계좌입니다. HSA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의 경우 HSA에서 불어난 금액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할 경우 HSA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HSA가 가능하면은 이 계정을 최대한 활용을 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IRA, 그리고 IRA 후에는 401K와 403B를 매치받는 이상으로 넣는 것입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약자로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 은퇴연금입니다. 개인이 1년에 $6,000, 50세 이상은 $7,000까지 저축을 할 수 있고요. IRA 종류로는 크게 세전 금액 형식으로 돈을 넣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트래디셔널 IRA, 그리고 세후 금액으로 넣지만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로스 IRA가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낮아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먼저 세금을 떼고 넣는 로스 IRA를, 지금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은퇴 후에 소득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 트래디셔널 IRA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A를 최고 금액까지 하시고 여유 자금이 남았다면 다음은 고용주의 매치를 받지 못하더라도 401K, 403B 등을 최고 금액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401K, 403B의 개인 투자 금액 한도는 2022년에 $25,000로 늘어났으니까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이러한 은퇴 플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IRA, 401K, HSA 등의 은퇴 자금에 돈이 최대한 들어갔다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edium interest라고 하였는데요. 고이자도 아니고 저이자도 아닌 중간 정도에 있는 론, 대출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빚은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3.73% 정도이며 자동차 대출은 보통 3%에서 5% 정도 범위라고 합니다. 이자율이 낮아 갚는 것이 큰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5%대는 이자를 없애는 것은 투자로 봤을 때 5%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빚을 없앰으로써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홀가분해지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데 다음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빚을 없애버리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반 투자 계좌, 브로커리지 계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투자 계좌는 자유롭게 돈을 넣고 찾을 수 있지만 매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계좌입니다. 주식, 펀드, ETF 등에 투자를 하였고 이러한 투자 상품을 1년 이하로 가지고 있다가 파셨을 경우에는 단기 투자 세금, 숄텀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여서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소득세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반대로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을 1년 초과로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요, 장기 투자 세금, 롱텀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여서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대로 투자를 하였는데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1년 소득에서 손해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텍스 로스 하베스팅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종목을 30일 이내로 다시 매수를 하였을 경우 와시 세일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투자 계좌, 세금을 떼는 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롱텀 캐피털 게인, 숄텀 캐피털 게인, 텍스 로스 하베스팅 등을 잘 고려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저이자율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빚으로는 미국의 주택담보인 모기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기지 이자율이 조금 높아졌는데요,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낮은 이자율을 이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시거나 리파이낸스를 하신 분들은요, 이때 2%에서 3% 정도의 굉장히 낮은 이자율을 이용하셨을 건데요, 이러한 낮은 이자율을 가장 나중에 해결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딜을 좋게 하여서 구매한 자동차론, 그리고 요즘 인기가 있는 무이자 할부인 BNPL을 통해서 구매한 가구, 전자기기 등도 낮은 이자율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낮은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은퇴자금 투자 순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가이드를 참고를 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셔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